엄마, 그거 사기야. 왜 네 자식 말보다 그 사기꾼 말을 더 믿어?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아주 복장 터지는 사연과 더불어 시원한 사이다 반전이 있는 사연입니다. 제 채널은 듣기만 해도 실생활에 있을 법한 유용한 법률 지식과 행정 지식이 쌓이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매일 다양한 지식과 재미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82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다. 오래 길들여진 단호함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빛은 마치 우리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희처럼 내 돈만 노리는 게 아니야. 엄마, 방금 5억을 보냈다고요. 이미 30억을 날렸는데 또 보내시면 어떡해요. 막내가 울면서 어머니 팔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거칠게 뿌리쳤다.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은행 창구 직원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경찰 2명이 달려왔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르신, 이거 로맨스 스캠이 의심됩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아니에요. 제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우리 집에 아들 없잖아요. 5 자매뿐인데 무슨 아들이에요. 내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 애한테 투자하는 건데 왜들 이래. 그날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며 관리하던 건물이 한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있었다. 더 잔인한 건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외국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실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악몽 같은 그날로부터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62살, 5 자매의 맏딸이다. 아버지는 5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임대료로 생활하셨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건물을 순찰하듯 살피던 사람, 계약서 문구 하나까지 줄을 긋고 읽던 사람. 그런 어머니가 작년 봄 노인교육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 스마트폰 배우러 가신다고요? 그 나이에 무슨. 나이가 어때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요즘은 스마트폰 못하면 바보 취급받는다더라. 처음엔 걱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금방 익숙해졌다. 카카오톡, 사진 찍기, 유튜브. 무엇보다 인스타그램에 푹 빠지셨다. 옥상 텃밭의 상추. 직접 담근 김치, 반짝이는 새 고무장갑, 센터 친구들과의 셀카. 사진마다 정성스런 글을 붙여 올렸다. 와, 엄마 대단하시네요. 팔로워도 벌써 200명이라니. 그래. 미국 사는 교포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어. 다들 김치 사진 보고 신기해하더라. 막내는 어머니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엄마, 이렇게 하다 광고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호, 무슨 광고야? 나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막내 사위는 종종 어머니 휴대폰을 봐드렸다. 20살 손자는 필터와 리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알려드렸다. 할머니, 이렇게 누르면 얼굴이 더 화사해져요. 아이고, 우리 손자 고맙다. 할미가 젊어 보이네. 그때만 해도 이 따뜻한 손자와 친절한 사위가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얘야, 외국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프로필 사진엔 의사 가운을 입은 서양 남자가 있었다. 메시지는 한국어로 번역하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 저는 캐나다의 의사 제임스 윌슨입니다. 김치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 문화가 참 매력적입니다. 엄마,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때 옆에서 막내 사위가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래도 예의상 답장은 하셔야죠. 인스타그램은 세계인이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 그럼 뭐라고 답장하지? 번역 앱 깔아드릴게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판이 깔려 있었다. 처음엔 안부와 칭찬, 그 다음엔 한국 음식과 역사, 사진 촬영 팁. 어머니는 정성껏 답했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그 의사 선생님 참 신사야. 아침마다 안부를 보내고 내가 올린 사진마다 칭찬을 해줘.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순수하게 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못하게 해? 며칠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제임스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 10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대. 부인은 유방암으로 떠났고 내 김치 사진을 보고 오랜만에 웃었다고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 그는 매혹적인 말들을 이어갔다. 이렇게 당신의 손글씨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당신 같은 지혜로운 여성은 처음입니다. 제 딸도 당신 얘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 하네요. 한 달쯤 지나 그는 한국 방문 계획을 말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한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는 맛집 목록을 보내고 김치를 선물하고 싶다 하셨다. 엄마, 공항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김치를 왜 줘요? 정이 있으면 처음 본 사람도 가족이 되는 거야.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라. 하지만 학회 일주일 전 그는 통보했다. 학회가 취소됐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크게 실망하셨다. 그때부터 그의 접근은 더 교묘해졌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 공감, 칭찬, 그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의존. 당신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빛입니다.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엄마, 너무 급하게 믿지 마세요. 급하게? 벌써 2달이야. 너희보다 그 사람이 날 더 잘 알아. 그 말의 무서움은 나중에야 깨달았다. 어느 아침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제임스가 8시간짜리 뇌 수술을 성공했대.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와, 대단하네요. 내 무심한 대답에 어머니는 불쾌해하셨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차갑니? 사람이 생명을 살렸다는데. 엄마,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보낸 적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돈을 보내? 그런데 그 주 통장에서 1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명목은 의료봉사 후원. 일주일 뒤 어머니는 씩씩댔다. 요즘 은행원들은 왜 이렇게 참견이 많니? 내 돈 쓰겠다는데 용도를 왜 물어? 해외 송금 어디로요? 제임스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간대. 장비 살 돈이 부족하대서 좀 도와줬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사기는 무슨 사기? 의사가 봉사 간다는데 뭐가 나빠? 넌 남 돕는 것도 못하게 하니? 그 후 그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찍은 사진, 수술실 사진을 보냈다. 나중에 보니 전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제임스는 천사야. 돈도 안 받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 며칠 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제임스가 큰일 났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대.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비가 없다더라. 엄마, 캐나다 의사인데 왜 수술비가 없어요? 미국에서 사고가 났대. 보험이 안 된대.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이 없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심하셨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넌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도 그렇게 차갑니? 다음 날 5천만 원이 송금됐고 이후에도 돈은 계속 나갔다. 수술 성공 후 추가 치료비, 재활 치료비, 특수 장비 구입비. 우리가 말릴수록 어머니는 우리를 노려보았다. 너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남을 돕는 게 그렇게 싫어? 엄마, 이건 돕는 게 아니라 사기당하는 거예요. 닥쳐. 또 그러면 집에서 나가. 한 달 만에 2억이 넘게 빠져나갔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막내 사위가 말했다.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사위인 제가 말하면 더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선언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제임스는 진짜야. 어젯밤 영상통화를 했거든. 내 이름도 부르고 우리가 나눈 얘기도 다 기억하더라. 엄마, 요즘 딥페이크도 있고. 또 시작이네. 내가 바보니? 분명히 본인이야. 나중에 알았지만 대본을 주고 외국인을 고용해 통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부수를 던졌다. 사랑하는 당신, 우리가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제게 현금 100억이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 때문에 정상 송금이 어렵습니다. 운송 보험료와 세관 절차 비용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이 돈을 함께 쓰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나요?
운송 보험료 5천만 원, 세관 통과 서류비 3천만 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뒤로도 요구는 이어졌다. 운송 사고 대비 보험료 1억, 세관 직원 처리비 5천만 원, 특수 금고 구입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료 2억, 돈은 끝없이 빠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비명을 질렀다. 언니, 엄마가 건물을 팔려고 해. 나는 달려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건 엄마 전 재산이에요. 시끄러워. 어차피 너희한테 물려줄 거였어.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 돈 그 사람한테 다 보낼 거잖아요. 사기꾼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곧 한국에 올 거야. 만나보면 알겠지. 건물은 금매로 내놓아졌다. 우리는 울고불고 매달렸다. 엄마, 제발요. 아버지 피땀의 결실이에요. 너희 아버지도 이해해줄 거다. 평생 혼자 살 순 없지. 그때 막내가 어머니 가방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언니 이거 봐. 통장에는 왕석철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번 이체된 기록. 3개월 동안 30억이 넘게 나갔다. 우리는 경찰을 불렀지만 어머니는 태연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왕석철이라는 사람에게 30억을 송금하셨죠? 그거 제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아들이요? 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보냈어요. 내가 소리쳤다. 경찰관님, 저희는 딸만 5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들 같은 애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 그 애에게 투자한 건데 왜들 그래요? 경찰은 난감해했다. 어머니가 자발적 송금이라며 수사를 거부하자 돌아섰다. 경찰이 떠난 뒤 어머니가 우리를 쏘아봤다. 너희가 감히 경찰을 불러? 내가 그렇게 웃음니? 엄마, 우린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내 돈 노리는 거지. 제임스 말이 맞았어.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우리는 어머니의 휴대폰 대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장들이 찍혀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 가족들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 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재산만 노립니다. 절대 가족에게 우리 일을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고만 할 겁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당신 재산을 모두 지켜드릴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며칠 뒤 5억이 더 빠져나갔다. 명목은 황당했다. 현금을 고가 그림으로 바꿔 들여온다. 그림 구입에 5억이 필요하다. 나는 울며 말했다. 엄마, 제발 멈춰요. 이미 30억이 날아갔어요. 35억이 아니라 350억을 써도 내 마음이야. 너희가 뭔데 끼어들어?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맡을 일을 정했다. 둘째와 셋째는 은행과 협의해 고액 이체시 되면 확인을 걸었고 나는 재산처분 가처분과 한정의견을 동시에 준비했다. 막내는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끌었다. 밤이 깊자 나는 어머니 휴대폰을 백업했다. 놀랍게도 메시지는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됐다. 칭찬, 공감, 위기, 그리고 돈.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까지 패턴이 같았다. 게다가 어머니의 말버릇이 거울처럼 반사돼 되돌아왔다. 누군가 어머니의 언어를 훔쳐 신뢰를 만든 것이다. 언니, 덫을 놓자. 우리는 어머니 말투를 흉내내 믿기 메시지를 보냈다. 은행에서 자꾸 의심해서 이체가 막혀. 그럼 현금으로 줄게. 그림이든 뭐든 직접 받아가. 곧 답이 왔다. 그림 운송을 보낼 테니 무인 보관함에 넣어두세요. 위치와 시간은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무인 보관함을 세팅했다. 모의 현금, 위치 추적 장치, 지문 포집 필름. 지정된 시간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 나타나 봉투를 챙겼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 SUV 조수석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막내 사위가 앉아 있었다.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길을 막았다. 문이 열렸다. 막내 사위가 두 손을 들었다. 오해예요. 저는 그림 운송만 도왔어요. 조수석에서 내린 청년의 얼굴이 창백했다. 내가 중얼거렸다. 손자야. 경찰이 가방을 열어 모의 현금과 추적기를 확인했고 필름엔 두 사람의 지문이 남았다. 막내 사위의 휴대폰에는 그 계정의 접속 기록과 자동 응답에 쓰던 문구들이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범인을 잡았어. 또 너희가 꾸민 거겠지. 제임스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봉투를 받은 건 엄마가 제일 아끼는 그 손자야.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들이 나왔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엄마. 그날 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노트북에는 스톡 사진 원본과 편집 기록, 번역 앱 사용자 사전에 어머니 말버릇이 통째로 저장돼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문장들이 그들에겐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였다.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다. 노모를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사위와 손자 검거. 더 잔인한 건 어머니의 침묵이었다. 열흘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 대신 김치를 담갔다. 칼질 소리, 물 씻는 소리, 마늘 다지는 소리. 사흘째 어머니가 물었다. 너희는 언제 알았니? 어제요, 엄마. 어제서야 확실히.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언제부터 속았을까? 그건 어머니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바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액 이체는 지급정지 요청을 넣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동시에 신고하면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에 비슷한 일이 보이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었다. 형사 재판은 빨랐다. 피해액이 크고 노약자 대상 기망이 명백했다. 막내 사위는 법정 구속됐다. 공소장에는 왕석철명의 계좌로 흘러간 자금 환치기, 코인 전환, 해외 거래소 송금, 다시 환전되는 흐름이 도표로 정리돼 있었다. 막내 사위는 마지막까지 뻔뻔했다.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외국 의사와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고. 우리는 도와준 겁니다. 검사가 물었다. 왜 하필 그 이름을 썼나? 튀지 않아서요. 손자는 달랐다. 첫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할머니 말버릇을 기록해서 자동 응답에 넣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무서웠어요. 우리 집이 늘 변두리 같아서요. 큰 집만 특별하고 우리는 늘 뒤에 있었잖아요. 선고날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도구화했다. 연령, 가족관계, 언어습관, 취향까지 계산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을 감춘 죄는 무겁다. 막내 사위에게는 중형의 실형, 손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갑이 채워질 때 손자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이미 앞선 열흘 동안 다 쏟아냈다. 코인과 해외 거래소로 빠진 30억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회수 가능성은 낮았다. 대신 건물은 팔리지 않았다. 가처분이 먼저였고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됐다. 남은 약 50억은 5자매가 똑같이 나눴다. 누구의 몫이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게. 나는 일부를 노인교육센터에 기부하면서 부탁했다. 디지털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경고만 하지 말고 절차를 알려주는 수업으로요. 의심되는 메시지 분석법, 영상통화 확인 요령, 폰 원격 제어 차단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는 다시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매일 사진을 올리진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 계정으로 올렸다. 오늘의 김치, 오늘의 하늘, 오늘의 손글씨. 사진마다 짧은 문장을 붙였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있어야 단단해진다는 말. 혼자 결정하는 큰 돈은 큰 위험이라는 말. 가족과 먼저 상의하자는 말. 늦은 오후 어머니가 내 손등을 짚었다. 큰딸, 미안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랑을 믿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그걸 이용한 사람이 지은 거죠. 어머니가 조금 웃었다. 그래도 다음엔 믿기 전에 물어볼게. 누구한테요? 너희들한테. 내 편들한테. 그날 밤 우리는 가족 단체 채팅방 이름을 바꿨다. 이름은 간단했다. 엄마의 휴대폰에 가장 먼저 뜨도록 하트를 맨 앞에 붙였다. 대화의 첫 문장은 내가 적었다. 다음번 큰돈 결제나 송금은 꼭 여기서 먼저 말해요. 우리가 함께 보고 고른다면 사기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어머니가 답했다. 알겠다. 나도 배웠다. 혼자서 결정하는 용기보다 함께 결정하는 지혜가 더 크다는 걸. 며칠 뒤 어머니는 교육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정리해 우리에게 읽어주셨다. 첫째, 낯선 사람의 과한 칭찬은 경계한다. 둘째, 가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은 끊는다. 셋째, 급한 송금 요구는 무조건 보류한다. 넷째,
영상통화를 요구하되 실제 사람이 맞는지 사후 질문으로 확인한다. 다섯째, 큰돈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다. 우리는 박수쳤다. 손자도 결국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사과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썼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같은 일로 누가 울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나에게만 들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다시 배우는 거다. 봄비가 내렸다. 젖은 도로 위에 신호등 불빛이 번졌다. 우리는 김치통에 맺힌 물방울을 찍어 사진을 올렸다. 알림이 조용히 떴다. 좋아요 하나. 그 숫자는 처음부터 다시 세는 숫자였다. 돈이 아니라 신뢰의 숫자.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덧붙인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낯선 사람과 상시 연락을 주고받고 가족을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드럽게 확인해 주세요. 큰돈이 오가기 전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 통합신고창구를 통해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과 한정우경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고 휴대폰 원격 제어 앱은 보안 설정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움직이면 사랑을 지키는 벽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은행 지점장을 만났다. 조용한 상담실에서 지점장은 메모장을 펴고 말했다. 가족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동의하에 고액 이체 전 대면 확인 메모를 걸어두는 것. 둘째, 의심거래 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 셋째, 반복되는 해외 송금 패턴에 대해 거래, 제한 옵션을 적용하는 것. 단, 모든 것은 계좌 명의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요? 그럴 땐 가족분들이라도 변호사와 상의해 임시로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는 돕고 싶어도 명의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지점장이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돈을 잃을 때보다 더 슬플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꼭 지켜드리세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